안녕하세요. 기업인에게 경제를 직접 묻는다. 경제 퀘스천 경제큐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이 오랜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새로운 어젠더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무병장수는 어느 시대건 이 동시대를 앞서간 이들의 수건이었습니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의료과학 분야가 기술 발전의 선두에 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원도 발전합니다. 오늘은 똑똑해지는 병원, 스마트 병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기업인 MTB 지현민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사업 소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병원을 똑똑하게 만드는 회사 MTB 대표 지현민입니다. 저희 MTB는 국내 최초 엄마와 아기를 위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베드사이드 터미널이라고 병상용 텔레비전이랑 그다음에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 병원 사업 쪽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건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성 CEO, 여성 사업가를 모셨거든요. 오늘 똑똑한 병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 창업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MTB가 IoT 스마트 병원 전문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스마트 병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이제 스마트 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병원이 스마트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똑똑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제 보통 병원에 이제 치료받는 환자 중에서 한 3명 중에 1명은 병원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이제 회진 시간에 담당 의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제대로 못 듣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한 5명 중에 1명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진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면 이제 병원에서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하고 병원하고 소통을 해서 이제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병원에 요구를 하고 병원이 이제 그걸 수용을 해서 이제 병원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스마트폰처럼 스마트 병원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똑똑한 병원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병원 의료진과의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 돌 때 아무리 오랜 시간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해줘도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한 것 같잖아요. 할 얘기가 더 있고 나는 여기가 더 아픈데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런 아쉬움을 좀 해소시켜주고 싶어서 이 일을 좀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그 갭을 좀 보완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일단 각 병실마다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마다. 그러면 이제 그 베드에서 이제 환자가 궁금한 거를 다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 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시트를 갈아주세요라든지 좀 추워요, 온도를 낮춰주세요라든지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요청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베드사이드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환자 중심 병원을 이룩하려고 하시는 일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좀 어떤 제품군을 많이 다루시나요? 이제 모니터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영양사 식단이나 그다음에 진료비 정산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환자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마음대로 이제 병실 이탈하는 경우에 이제 환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가지고 환자가 이제 어디에 가 있는지 알게 된다든지 정신과 환자라든지 안 그러면 노인 치매 환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큰 종합병원에 가면 어디 진료실이 어디에 있는지 되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터를 이제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이제 위치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침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부터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예, 기기까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생산하고 계시군요. 네. 이 제품들의 특징도 이제 홍보도 조금 하셔야 되니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베드사이드 터미널이라는 거는 일단 그 병상용 TV, 한국말로 하면 병상용 TV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병실에 이제 가면 침대가 한 대씩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침대가 사이버 간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주사를 막 맞다가 이제 그 주사액이 다 떨어지면 평소에는 그냥 간호사 호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액이 다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를 갈아주세요 하면 보통은 콜 하면 간호사가 와서 무슨 일이냐 물어본 다음에 이제 시트를 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시트를 갈아달라는 그 표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누르면 이제 시트를 갈아달란다든지, 안 그러면 진료비 정산을 하고 싶다라든지, 만약에 콜라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김밥을 먹고 싶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여기를 보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 주문을 하면 이제 편의점에서 직접 배달을 해준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상용 TV가 사이버 간호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버튼 하나로 이제 조금 번거로운 작업을 줄이도록 네네. 만든 것 같습니다. 또 엄마와 아기를 위한 스마트 병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아, 그거는 이제 이게 이제 보면 병원마다 다 다른데 네. 이제 산부인과 분만용 병원 있잖아요. 분만용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아기를 이제 낳잖아요. 낳으면 이제 보호자들이 오기 전에 그 이제 아기 신생아실에 가야지 아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기 신생아실을 비추는 CCTV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강아지 네, 펫 CCTV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신생아실을 이렇게 모니터로 보고 이제 아기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사진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메신저로 이제 부모님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아기를 낳으면 이제 아직 아기 이제 안 보셨을 건데 아기 낳으면 보통 이제 수유 마사지 같은 걸 해야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남편들이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기 낳고 몇 시에 이제 그 남편한테 핸드폰으로 이제 그 교육 영상을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그 병상용 TV에 있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제 연습을 하고 저녁에 와서 남편이 이제 수유 마사지를 해주고 이제 그런 교육용 영상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아기 나중에 태어날 때는 이제 그 솔루션 그대로 가져가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아기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이런 시스템이 실제 적용이 되면 병원이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제 환자에게 조금 더 서비스로 좀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이제 추가로 이제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심심할 네. 때는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기본 TV 서비스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네, 이제는 스마트 병원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이 스마트 병원 시장이 급성장 중인데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척추병원, 그러니까 병원이 이제 그 종합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병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문병원 중에서도 이제 척추병원 이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고령화 때문에 척추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척추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지금 시장 점유를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척추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손보험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시설을 보고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막 꼬지꼬지하고 옛날 낡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 네. 이제 어차피 조금 더 시설이 좋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아까 말한 그 감성 서비스가 되는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좋은 디자인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선택해서 병원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의사 선생님 수술 실력도 보지만 네. 예. 그래서 같은 실력이라면 시설이 이제 중요하죠. 시설을 많이 보고 가는데 이제 그냥 일반 시설도 있지만 아까 이제 TV를 본다든지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진료비 정산을 중간에 한다든지 뭐 식단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네. 이제 스마트 병원이라는 게 환자와 의사가 소통을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소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영화를 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을 해서 스마트 병원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척추병원의 경우에는 20%가 이미 스마트 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얼마나 이 비중이 커질까요? 지금 이제 전문가별로 이제 그게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제 척추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50%까지는 이제 한 1, 2년 이내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 성장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네. 예, 지금 우리 장비 같은 경우에 미러링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면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어야지 돼요. 그럼 우리도 이제 누워서 무슨 핸드폰 좀 하다 보면 손이 지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적적함을 달래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하게 더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성장할 네네.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 말씀이네요. 사실 그래요. 병원에 입원하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네. TV라도 봐야 되고 휴대폰도 해야 되고 네. 병원도 또 복잡하니까 길 찾기도 좋을 것 같고 네. 상당히 유용한 말 그대로 똑똑한 병원이 네.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시장 규모는 커지는데요. 좀 걸림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병원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병원에서 목숨을 다루거나 수술에 필요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병원에서 좀 적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렌탈 서비스를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도입하는 속도가 이제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약간 이제 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R&D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혼자 중소기업에서 수용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병원에서 요청해서 병원 이름으로 저희가 R&D를 해주거나 기술 개발을 해주기도 하고요. 여성으로서도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고 중소기업으로서도 부침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외에 또 제도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지금 이제 병원이 원격 진료가 이제 제도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영화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반대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이 병상용 TV, 특히 스마트 병원 시스템은 원격 진료를 할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도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장비랑 그 다음에 솔루션이 같이 있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자체 자금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자금을 계속 대출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에는 CEO가 남자분이시고 제가 이제 여자 CEO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안 좋은 경우가 발생을 해요. 제가 이제 뭐 같이 경쟁을 하다가 수주를 하면 제가 미인계를 썼다든지 하여튼 그런 막 이상한 헛소문 같은 거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남녀 평등 사회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에게 씌워지는 굴레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에 좀 건의를 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실까요? 이제 요즘에 다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생기고 나서 뉴스를 진짜 열심히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갑질 행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요번에 뭐 중소기업 벤처분가? 벤처 중소기업분지 하여튼 새로 신설되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겪는 게 주문이 막 쇄도하는데 납품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이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은 이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아니에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경쟁도 별로 많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곳에서는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제 자금력도 부족하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도
인구도 부족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제 부동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걱정인 거예요. 이제 대출 규제를 많이 하면 그만큼 네. 저희가 이제 그 저기 자금난에 더 많이 허덕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지 시급도 너무 많이 올리니까, 네. 예, 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저희 같은 업체는 이제 설치하는 그 일당 노동자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만약에 설치하러 갔을 때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보통 개발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설치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급이 올라가면 당장 저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정말 걱정이라서 좀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저기 개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의미 있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중소기업의 68%가 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정부도 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스피드 Q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가볍게 뭐 재미 반 농담 반으로 만든 코너인데요. 여기에서 또 여성 CEO로서의 스토리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연속으로 진행 중인 여성 CEO 특집인데요. 오늘 마련해본 질문입니다. 이 대표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고요. 답변의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CEO로서 여성인 것이 나에게는 장점이 더 컸다. 또는 단점이 더 많았다. 하나, 둘, 셋. 단점이 더 많았다. 네. 네. 안타까운 답변이네요. 단점이 더 많았어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여자로서 명함을 주면 되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그렇게 뭐 미팅 약속도 되게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됐다 이러고 가면 실제로는 그 계약까지 연결되기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자라서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데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계약이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후배 여성 CEO들에게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처음 사업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의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행도 바라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첫 번째 진입이 되게 쉬웠잖아요. 네. 어쨌든 미팅도 잡기도 쉽고 네. 그러면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잘 되겠지, 뭐, 편하게 뭐, 그냥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남성 CEO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랬더니 남성 CEO들은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남성 CEO들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은 이제 같이 그 룸사롱도 가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거나 네.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뭐 골프를 친다거나. 근데 여성 CEO들은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 CEO, 특히 후배 여성 CEO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한번 그 가능성을 봤다 싶으면 거기에 끝까지 몇 번이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목표에 이제 끝까지 도전을 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장점은 장점으로 잘 활용을 하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노력이 2배, 3배로 들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재미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럼 나는 남자로 태어나겠다, 여자로 태어나겠다. 그 직업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요. 네. 하나, 둘, 셋. 여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도 네. 여성 CEO를 선택하셨네요. 네. 왜 그러냐면, 저도 딸이 있거든요. 네. 딸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남자
들이 더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책임져야 할 일도 더 많고 네. 이제 거는 기대도 더 크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자로서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리고 자기가 난관들을 잘 극복하면 더 성공할 기회는 많을 수도 있겠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0대 기업 안에 여성 CEO가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100대 기업까지 안 가더라도 그 밑에 분명히 여성들로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더 섬세하고 뭐 네.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여자로 태어나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요. 네, 이 세계적으로 좀 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스마트 병원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스마트 병원 발전도는 한 1, 2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 기술이나 IT 기술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병원이 되게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기도 좋고, 실제로 필드에 적용하기도 편한 상태라서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요즘에 이제 의료 관광이 많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관광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제가 아까 저희 스마트 병원 시스템 소개하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빠뜨린 게 뭐냐면 네. 저희 시스템 중에서 다국어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영국이나 만약에 영어 나라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을 오지 않아요. 대부분. 네. 근데 말고 이제 몽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제 이런 제3국에서 이제 의료 관광을 많이 오시는데 그 제3국 같은 경우에 통역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병원 시스템에 이제 다국어 버전, 번역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입원한 병실에 디지털 기기나 이런 스마트 TV 그리고 스마트 병상용 텔레비전 같은 데에 만약에 몽골 환자분이 입원을 하시면 몽골어 버전으로 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 결과라든지 검사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진료비 정산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까 편의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몽골어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 관광을 유치한다거나 네. 해외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플랜트로서 이제 발전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 여성의 강한 힘을 보여주고 계신 특별한 게스트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MTV 지연민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도 저희는 여성 CEO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자리를 빛내주실지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